네, 그럼 이번엔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그 오중전에 지난번에 있었죠. 네. 그리고 내년 3월 양해까지 이 발표되는 중국 정책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한번 좀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 투자는 전형적으로 이제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지수, 그러니까 국가 지수에다 투자하는 효과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상해종합지수라든지 이런 식의 투자가 먹히지 않는. 왜냐하면은 중국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투자 포인트는 재정 정책에 의한 어떤 부양에 돈이 집중되는 곳을 투자하자라는 거였다면 중국은 국가 지원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오중전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그 양해 때까지 전인대가 있는 그때까지 뭐에 관심을 가장 중국 투자자들은 갖고 있냐면 구체적인 발표들마다 돈을 어디다 넣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계획을 말했던 오중전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발표하는 그 세부 계획을 따라서 저희 돈이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오중전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8대 계획을 발표한 뒤에 세부 사항이 두 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목으로는 거기서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작년 11월에 나온 건 전기차 발표 계획이라고 했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전기차 산업발전 계획이라고, 이제 두 번 다 공교롭게 전기차 계획을 먼저 발표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기차 발표 계획, 작년도 11월에 발표한 전기차 발표 계획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자동차, 이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25년까지 20%까지, 2035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50%가 전기차가 되게 하는 목표를 35년으로 잡았던 거고요. 최근에 발표된 산업계획은 그 전기차 판매가 50%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뭐 아파트에다 충전소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든지 뭐 이런 발표까지 한꺼번에 발표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1순위를 전기차로 잡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그 전기차 발표 계획 보면은 2025년, 35년까지 20%, 50%로 전체 차량, 그러니까 내연 기관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5년에는 전체 판매 대수의 반이 전기차가 팔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규모가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현재 공장에 돼 있고 진출해서 재미 보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 발표 계획의 가장 큰 수혜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중국의 전기차 그 판매 현황만 보면 현재는 글로벌 전기차 전체 2020년 판매량의 52%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 자동차에서는 현재 작년까지 6%대. 그러니까 작년까지 6% 팔렸는데 25년까지 20% 만들려니까 뭐 거의 매년 몇십 프로씩 상승해야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그런 상승을 약속했다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여기다 집중해서 돈을 쏟아부을 거고,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는 일찍이 진출해서 요번에 Y도 내놓고 했을 때 할인도 했습니다. 테슬라 Y요? 네네네네. 그래서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왔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어저께 발표났는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없애버렸죠. 테슬라 차를 사면 보조금 없애버렸어요. 국산차 사라. 네네네. 이게 교묘한 그 국산차 장려. 맞습니다. 네네. 보조금 지급이. 네네네. 한국에서는 테슬라가 덜 팔리게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왜 작년에 니오? 아니, 뭐죠? 니콜라. 아니요. 중국 차 중에 엄청나게 상승한 기업 있잖아요. 니오 아닐까요? 니오인가요? 그 전기차 회사. 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몇 배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국 시장, 이 전기차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는 투자니까 우선은 굉장히 하방 경직이 있는 투자. 왜냐면 실제로 뭐든지 간에 돈이 들어가는 곳에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긴 한데 사실 중국의 지금 최근의 변화의 면면을 보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중국이 지나간 한두 달 동안에 국영 기업들 부도를 용인한다.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됐냐면 앞으로 전면적인 그 자유 경쟁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그런 걸 했고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보조금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 외에 그 이후에 성장 경쟁력이 실제로 있느냐. 보조금 없이.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중국은 상당 부분,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불거진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독점의 이익들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은 보조금으로 성장할 거라서 하방 경직은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중국이 자동차 업체를 투자할 때, 장기적인 성장력이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면 조금 더 보조금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제 중국의 보조금으로 전 세계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그게 AI입니다. 인공지능이고요. 사실 요번에 올해 지금 어제 그러니까 한두 주 전에 CES를 했는데 CES에서 실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어떤 그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기술이 돼 있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사실 글로벌 경쟁력 1, 2위를 완전히 다툰다고 할 수 있는 쪽이 AI인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냥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인데 그 빅데이터에 대한 제공이 미국, 한국 이런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면 중국은 그런 부분 없이 엄청난 빅데이터들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중국 내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 중에 분야로 봤을 때 이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은 사실 미국의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장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기업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얘기를 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 더 좀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저희의 고민은 뭐냐면 과연 저 주가가 정당하냐. 전기차 팔아가지고 이익률이 저걸 합리화시키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희한한 건 요즘 글로벌 미국 IB들이 앞다퉈서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뭐 2배, 3배씩 올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많이 파는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한 대 팔고 나서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왜 오랫동안 그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해 왔냐면 자동차는 한 대 팔고 나면 그 이상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전부 AS 뭔가 수리에 관련된 쪽이니까. 근데 테슬라는 어떤 자동차를 표방하고 있냐면 한 대를 팔고 나서 바로 FSD라는 걸 사서 FSD 가격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FSD라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구독료를 내는 방식인데 FSD가 10,000불이네요. 10,000불. 1년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업데이트하는 그 비용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게 10,000불이네요. 그러니까 한 대 사서 네. 내가 그 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한 네네네. 계속 FSD 완전 자율 기능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10,000불을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차를 샀는데 옛날 자동차들은 그거 한 대 사고 나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내고 나면 끝인데 지금 테슬라는 그 차를 사고 나서 일단 10,000불을 내고 FSD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보험이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테슬라 보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라 그래서 저희 전기차의 앞에 엄청난 전방 인포테인 서비스가 매달 1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가졌던 그런 수익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매 후 수익이 발생하는
근데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데이터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테슬라를 보면 지금 1,100불 목표가가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테슬라가 정당하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과연 그런 경쟁력을 가진 데가 있느냐라고 보면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있습니다. 바이두라는 회사가요. 사실상 바이두는 원래 검색 엔진 회사였었죠. 그렇죠. 예. 근데 어디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사고 하나 터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 회사가 2017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AI 퍼스트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AI에 아주 올인을 했고요. 현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있고, 이들이 내놓은 자율주행 서비스는 아폴로라는 시스템인데, 이 아폴로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 소스를 그냥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두는 자기네들 그 소스를 사용한 모든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모토 아래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서비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에 가장 몰두해 있냐면 빅데이터를 습득하는 거에, 그걸 수집하는 거에 가장 몰두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실은 테슬라는 구글의 웨이모라는 회사하고 다르게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 자동차에다 각시산 카메라 3대를 달고 많이 돌아다니는 걸 목적으로 했고요. 구글의 웨이모는 라이다라 그래서 좀 비싼 장비를 달고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차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는 훨씬 더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테슬라는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훨씬 더 몰두했던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구글의 웨이모 관련된 시가총액은 작년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싸움은, 지금 제가 판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방법이 옳았다고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예. 빅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FSD의 데이터 서비스로 받는 수익성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바이두는 일찍부터 테슬라 향으로 해왔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알리바바도 전기차에 투자했거든요. 아마 그게 샤오펑이죠. 예, 샤오펑에 투자했고. 그러면 이 바이두가 투자한 전기차 회사 니오죠. 예,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로 15% 이상 바이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그런 수익 모델을 생각할 때도 충분히 중국의 전기차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바이두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두주가 나을까요? 아니면 네. 바이두가 투자한 니오? 네, 이런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더 유리할까요? 네. 사실은 그건 산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산업에 투자를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주 투자 위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걸 나눠놨는데, 1%에서 3% 가기 전에 어떤 기술에 투자하는 거는 잠시 동안 버블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실제로 좀 더 실제적인 투자를 들어가려면 5% 이상,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침투율이라고도 하고 대중화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율이 5% 이상을 넘어갈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이 대중화율이 5%에서 10% 사이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 정도 팔렸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대중화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5%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요즘은 뭘 열어도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5%에서 10% 주가의 가장 다이나믹한 상승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때는 어떤 경쟁 구간이냐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아주 독점적인 회사가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물론 전기차에서 지금 저희는 테슬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테슬라가 애플카도 나왔으니까요. 아주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간일 때는 ETF 같은 걸로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좋고요. 20%를 넘어가서 30% 구간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몇몇 기업으로 추려지게 되고,
30%에서 50%를 가는 구간에는 한 기업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50%를 넘어가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로 가요. 네, 50% 이상은 기술은 계속 발달하지만 대중화율은 발달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게 과거의 많은 기술 기업의 특징이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ETF는 워낙 미국이 발전돼 있으니까 네네네. 글로벌리 그 모든 그 뭐 중국의 회사들까지 포함한 전기차 ETF 네네네. 이게 있겠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LIT라 그래서 LIT? LIT요. 예, LIT라 LIT. 그래서 테슬라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저희나 LG화학, 삼성 SDI는 그 배터리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니켈 같은 그런 원자재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서 원자재 투자와 전기차 투자와 배터리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글로벌 ETF가 있어요. LIT라고. 얘를 하시는 건 원자재 투자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크라고 말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회사에서도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아예 하나의 세트 그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도 가능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전기차에 무슨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첫 번째 사업으로 발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에게만 단독으로 투자하는 상품까지도 예, 단을 낮추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게 중국 자체에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건가요? 중국에서는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차이나 전기차 ETF가 있고요. 이건 홍콩 주문을 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지금 국내에 갖고 온 게 타이거라고 미래에셋이 내놓은 타이거 차이나 솔렉티브 ETF라고 해서 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X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국내 ETF로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선입관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그 상품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 펀드 ETF라 하더라도 네네네네. 그 수익률 조건이 좀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이 10% 오르면 나도 당연히 10%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한 4, 5%만 오르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ETF에는 그래서 그 이론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쫓아가는 벤치마크나 인덱스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ETF가 이 격차가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추적 오차, 트래킹 에러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그 ETF와 똑같이 이쪽에서도 그 주식을 다 사면서 가는 ETF가 있습니다. 네. 국내 ETF, 국내에 설정된 ETF라도 타이거 붙어 있고 코덱스 붙어 있어도 미국 거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스닥 100 같은 것도 똑같이 복제 100종목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합성이 많습니다. 합성이란 건 뭐냐면 저쪽 벤치마크 하는 인덱스와 똑같이 사지는 않고요. 스왑 거래에 의해서 제가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올라가도록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ETF예요. 그런 건 이제 합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합성이라고? 예,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래킹 에러가 날 수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ETF들이 계속 분배금 같은 걸로 보완을 좀 하도록은 돼 있고요. 예, 합성이 좋은 점은 달러 해지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합성이라고 돼 있지 않은 거는 그냥 달러 환차 이익이 됐든 환차손이 됐든 같이 가는 건가요? 예, 그냥 해지가 안 붙어 있으면 그건 노출입니다. 예. 그럼 지금 아까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타이거 차이나 솔액티브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합성인 건가요? 해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익이 높다면 바로 따라가고 대신 또 환차손이나 환차익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하는 직접적인 ETF는 이건 아직 없는 걸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사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운용사가 ETF를 발행한 것을 저희가 홍콩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ETF를 매수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글로벌엑스를 통해서 미래에셋이 제일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 상장된 중국 투자. 그래서 현재 세계 3세트가 아주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클린 에너지 ETF, 중국 전기차 ETF, 중국 반도체 ETF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얘는 홍콩 시장에서 삽니다. 네. 예, 그래서 홍콩 달러로 주문이 나가고요. 타이거 차이나 솔액티브는 얘는 원화로 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자료 보니까 BRD 이노벤스, 리드 차이나 CATL 이거는 뭘 의미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 타이거 차이나 그 솔렉티브 ETF의 1, 2, 3위 보유 종목이고요. 아. 이게 이제 중국 그 전기차 내에서 점유율 1, 2, 3위를 하는 회사를 말한 거고요. 아, 네.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AI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산업, AI 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산업이 또 뭐냐면 이커머스 쪽입니다. 예. 우리 할 때 뭐 상품을 이렇게 추천한다든지 그런 뭐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온라인 몰처럼 네, 그런 산업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알리바바, 징둥 뭐 이런 핀도더 이런 데들이 1, 2, 3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뭐 G마켓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들어가서 다 이렇게 사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제 제한을 받고 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국에 투자할 때 상해 지수나 뭐 홍콩 지수나 요즘 뭐 홍콩 항생테크는 아주 그냥 가장 핫한 인덱스라서 그런 인덱스는 사셔도 되는데, 저희는 중국은 이제 인덱스 투자를 잘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커머스 기업은 어디에 모였냐면 중국 인터넷주만 하는 ETF들, 여기에는 알리바바나 핀도더나 뭐 징둥이나 이런 것들로 다 모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 의한 이커머스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미국 기업하고 아마존하고 붙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정도는 ETF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그 ETF도 그 미국에 미국에 상장된 그래서 ETF죠. 홍콩의 동시 상장,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자꾸 쫓아내니까요. 이 미국에서 쫓아낼 우려가 있는 ETF들이 미리 지금 홍콩에도 동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행하는 그 기업들은 다 미국 그 자산운용사들 아닌가요? ETF를 내놓는 곳이요? 네네. ETF를 내놓는 곳은 미국 기업이 더 많습니다. 뭐, 지금 이쪽에서 제일 그 유명한 크레인쉐어라는, 이제 사실 중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로 내놓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쫓겨나도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지금 요즘 홍콩 시장의 핫한 부분들도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의 타이거 차이나 솔액티브 ETF를 워낙 투자를 하든, 아니면 미국의 그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중국의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맞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저희가 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이제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주씩 살 수 없거든요. 50주씩 하게 돼 있고 이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거 살려면 한 번에 그 최소한 뭐 100만 원 단위가 600만 원 단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어려우시고 불편하시면 이런 ETF를 한 번에 사시면 이거 솔렉티브 같은 것들 그래봤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단위니까 얼마든지 사셔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알리바바나 이런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 뭐 아직 그 많이 회복은 안 된 거죠? 그 단독 개별 기업의 주가는 아직 다 안 올라왔고요. 걔네를 들고 있는 ETF들은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리바바가 규제를 받으니까요. 그 밑에 핀도더가 많이 올라요. 여러 개가 담아 있으니 하나 떨어지니까 그러나 개별 기업으로는 아직 알리바바라든가 회복 못했습니다. 최근에 마윈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번 금요일 장에서 어저께 장에서 뭐 많이 오르고 했지만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엔트파이낸셜은 지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엔트파이낸셜의 가치도 상당히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득권 뺏겼으니까요. 그렇죠. 사업도 뭐 제약을 받고. 결정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면 금융회사고 IT면 IT지.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그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의 싸움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쉽게 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 혹은 ETF에 집중하자.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